발표해 주십시오. 총실 이정철입니다. 일단 전승장 목사님 말씀은 다 저희가 공감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는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지난 10년 보수정부가 국제화 논리를 계속 가져왔는데 이제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심지어 사드 문제까지 다시 국내화, 한반도 이게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내화할 거냐의 문제는 아직 저희가 합의가 안 되어 있지만 국제화 논리가 한국이 점점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제화 논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은 공감되는 큰 틀의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드 문제는 어쨌든 도구죠.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한반도 체제, 평화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게 등등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 수단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거에서 정진환 박사님 지적하신 게 핵 문제 해법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저희 생각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큰 두 가지 틀에서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이 사드에 대한 현재 포지션은 차기 정부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기 정부론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접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가 굉장히 많이 떠올리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게 노무현 정부 외교 정책이 좌경각이 우회전이었다. 그 상처가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 맡기겠다라는 레토릭을 많은 사람들은 사드 반대라고 해석을 하는 퍼블릭이 많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 집권한 후에는 미국에 정상회담 갔다 오고 해서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도 하거든요.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한미 정상회담 하지 마라 안 할게요. 임기 초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고 오면 꼭 이제 이 정책의 커버가 발생하는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고 외교부 관리들의 이제 대통령 관리하기 덧치기도 하고 등등등등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비판까지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부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 정부를 하면 차기 정부론의 본질이 그러면 뭐냐? 적감박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간다면 그러면 이제 뭐냐? 안 되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미중이 큰 틀에서 둘이 결정하면 제일 우리가 편하겠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이 외교를 포기하는 거죠. 사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중간 국가로서 우리 역할을 가지고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중이라는 대국들의 외교 설이 우리한테 이런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맡기는 거는 이제 외교 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차기 정부에 맡긴다라는 말과 담론의 뜻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핵 문제 해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지 이 모든 구조적인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통일 외교의 방향과 또 우리의 중간국가 외교를 한 틀에 두고 총체적인 해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문에서 쓴 거는 그렇다면
그 총체적 틀에서 넘어야 될 벽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입구론과 출구론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한시적이든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이 되든 그게 영구적으로 되든 북한은 핵국가의 상태이고 남한은 비핵국가의 상태인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총체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CBID나 비핵화라는 구호가 이게 그냥 레토릭으로 되는 것을 수용하는 상황이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슨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빈슨은 선제 타격론이기보다는 요격 이후의 억지를 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쏘면 미국은 요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 트럼프가 몇 번 자기가 장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면 미국이 그동안 30년 해왔던 MD 체제가 미국 내에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사활을 걸고 요격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요격했을 때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을 얘들 억지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판단들 속에서 저희가 이 북한의 핵전력과 한반도판 이 창과 방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고서 사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런 총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저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지 구조화가 있는데 우리의 인지 능력이 굉장히 패턴화돼요. 북한이 뭐 하면 에이 뭐 쟤들 수준이야. 그러면 이제 북한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보입니다. 보이면 에이 뭐 아직은 아니야. 그럼 또 다음 단계. 이게 지금 1년, 2년째 계속 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이런 식의 그 소위 전략적 인내 때문에 발생하는 이 관성적 패턴, 인지적 패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새로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지적 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숙적관계 프레임, 북한과 남한의 숙적관계 프레임을 끊어낼 수 있는 전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프레임 중심의 정책을 잡다 보니까 정책의 팩트를 종목시키는 판단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반대가 될 때가 됐죠. 팩트에 정책들을 맞춰가는 이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큰 틀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손실과 이득을 많이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중국 외교나 대미국 외교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국 외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덕실을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이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공격 앞에서 뭐 한순간에 저희 외교 원칙들은 무너졌죠. 기억나시지만 다 동아시아 이 동북아 균형자로 밸런스라는 표현 썼다가 미국한테 계속 공격받으면서 그게 사실은 뭐 일본과 중국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후퇴해서 밸런스라는 표현을 우리 안 쓰겠다라고까지 같은 굉장히 불협적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지금 동맹 문제나 뭐 중국의 이 사드에 대한 압박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해체라든지 북핵 문제를 인정을 하고 북한을 핵국가로 보고 우리가 비핵국가인 상황에서 한국의 상태를 평화국가로 갈지 평화협정을 어떻게 할지 이런 총체적 틀을 만들어내면서 이 미국과
등등의 나라들에 대한 우리 입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버넌스, 비대칭 거버넌스라든지 재난보호 거버넌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세영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 사드에 대한 이 배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저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더 큰 조금 더 그걸 일반론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하면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대한 소위 민주적 통제 이 문제에 대한 이 제도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고 이 민주적 통제의 문제들을 차기 정부가 소위 안보 논리를 또는 동맹 이익 논리를 넘어서서 이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구현할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북핵 문제, 사드 문제 국내화 과정에 더 전제가 되는 프로세스다. 예, 이해준 아주경철 교수님.